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공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업체를. 하나가 플로쇼 공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하나는 아까 여기도 만들면서 이제 다른 그 분들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그 자매인데 둘 다 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인 업을 하다가 이제 취미로 하셨대요. 네, 취미로 하시다가 한 사람은 이제 먹는 것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한 사람은 꽃 플라워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수학 쪽에 하시는 분이 이제 동생분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그분이 이제 꽃을 하니까 원예 쪽에 자격증을 따시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매칭돼가지고 공방을 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방을 차려가지고 디자이너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수공예가 좋아서 와서 약간 디자인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하시는 거라고 차별화가 되게 많이 돼요. 이게 어디서 차별화가 되냐면 상품을 보는 눈에서 차별화가 생기고 만들어내는 거에 또 차별화가 생겨요. 왜냐면 수공예를 배우러 갔어요. 오늘은 그 키홀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키홀더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가죽 지갑을 만들게요. 지갑을 만들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걸 배울게요. 또 큰 걸. 그 다음에 이제 가죽 그 재단하는 거야 디자인이나 패턴만 자체를 땄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서 노력을 하시겠죠. 상품 계약을 하는 거 하시겠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에서 벗어났잖아, 안 벗어났잖아. 거의 벗어나지 않지. 비슷하게 색깔이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 상품을.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땄어요. 따고 나면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보면 그 주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방 같은 게 전통공예다 보니까 되게 또 이렇게 놀랬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바느질을 하는데 기방을 배웠어요. 젊은 나이 바느질을 배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개불 놀이개를 만드는데 히트 상품이 있거든요. 조각하고 3대 조각, 비단 조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만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패브릭 원단 있잖아요.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패브릭 원단으로만 쫙 만든 거예요. 뭐 개불 놀이개도 우리나라 놀이 전통. 근데 그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주방공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 팔기가, 밖에 나와서 마켓에 나와서 그거 하나 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손으로 전부 다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는 주방을 하는데 손으로만 자꾸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두 명이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휴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만 기본만 했을 때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 뭐냐면 캐릭터를 이렇게 클레이우리 하면 이렇게 모형 캐릭터 만드는 거를 이런 빵이라든지 그런 점토처럼 되게 먹는 것들이 있다더라고요. 그걸 이런 장식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감성을 좀 움직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냥 그 맞춤 서비스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가를 해가지고 좀 매출이 많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 좀 놀라운 게 있고, 제가 좀, 이 부분을 또, 수업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있어요. 그 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둘이가 몇 명 이렇게 뭉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 맞춰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살인가 3살 서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가 부족하고 했죠, 얘네들도. 피 터지게 싸우는데 다르기 때문에 잘 갈라서지가 않아요. 또 뭐 해버리고 웃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창업을 하더라도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 다 갈랐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혼자 창업하지 말고 대뜸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업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서 무닥대고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바로 그 공방에 공방을 차리지 마시고 일단은 요즘에는 창업들 이수하고 나면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공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자인 센터하고 좀 연계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지금 작가라도 활동하고 싶고 수공예에 있는 것도 활동하고 싶고 하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책이나 이런 거 문구류 같은 거 디자인하는 또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쪽에 같이 해가지고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기본 시작 자금을 마련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저도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일을 해서 전시회를 했어요.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엄마한테 반하지 않는 모습들을 성장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펀딩을 해가지고 제가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알아보시면 정말 나는 별로 생각을 어떤 분 같은 경우 이렇더라고요. 난 그냥 고양이가 좋아서 고양이 협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뭐지 냐면요 2,500만 원인가 보였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나 하는데 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뭐였냐면요 이제 안 했는데 모형을 만드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어처로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거 3D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긴 거예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80만 원을 하더라고요. 기본은 100만 원을 내야지 80만 원 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도 1,300만 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라우드 펀딩을 좀 조사를 좀 잘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이런 쪽에 도전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분 하는 저도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3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그것도 주변에 도와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들한테 내 아는 사람 말고 타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방을 창업하시면서 하면서도 그거를 한쪽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지 말고 한번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몇 때 한번 해보니까 저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요 요소를 좀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다. 되게 깔끔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주저주저 했잖아요. 근데 좀 깔끔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좀 트렌디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다음에는 디자이너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준비를 할 때 그냥 준비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앞으로 그 취미가 취미로 끝나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내가 몇 년 뒤에 수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나와가지고 직장 돈 안 하고 다시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해놓고 나중에 먼저 언니가 창업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또 거기서 창업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생이 직장 다니면서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원예를 했댔잖아요.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예는 원예대로 보고는 보고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판매나 수강이나 이거를 떠나서 자기만의 그 전시라든지 그리고 공간들을 그런 아트적인 공간들을 하면서 또 먹거리
같이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분야 알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아마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수공예 이거 규모가 작은데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가면 제주도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한국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공예 중에서. 예. 향초. 저는 제가 향초를 젤캔들을 10년 전에 저희 수업 때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까 전에 방한 창작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름에는 경찰서가 됐다가 이제 10월달이 지나고 나면 공방이 돼요.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는데 한 달에 체험 저희가 이제 입점에 있으니까 그 입점비 떼고선 다시 올려드리거든요. 저희 23명 그 입점하신 분 중에서 항상 100만원 넘게 우리 40%를 떼서도 100만원이 넘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한 100강이 있었어요. 조선대학교 광주에서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40명이 와서 이제 특강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얼마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모이다한테 협동조합 거기 이사장이지만 월급을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받냐니까 1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닙니다. 가져가는 거 자기 가져가는 게 1억 몇천이라서 벤치를 요번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차라리 그때 10년 전에 내가 주말 잡아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힘들었을 건데 내가 이렇게 어깨가 부서지게 안 하고 알바생들 많이 써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결국엔 일 안 하고 그 친구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음식점을 차렸거든요. 브런치 카페를.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액세서리예요. 제가 주 전공이 뭐라고요? 추출까지 했어요, 저는. 추출까지 했는데, 매출이 한 20만 원 팔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매출이 60만원, 80만원. 그 중에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 가죽 팔찌를 파는 사람인데 아이템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이 그 친구 말은 아이템이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로 그 친구는 하루에 6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판다 하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팔더라고요. 이제 국내에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공이라는 게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 과정만 철저하게 모아가면 상품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120명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60층, 자리가 없어요. 60층 정도 뽑는데 거기서 액세서리 분야는 8팀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 안 팔려 갔을 때는 그래서 또 되게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주면 그 아이템에 맞춰서 잘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광안리에 다른 지금 우죽순으로 지금 마켓 억수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광안리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저도 근데 그전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 이게 3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뭐 10명이 오든 이거를 컨셉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자리가 잡았어요. 저희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바느질을 하시든지 먹거리를 하시든지 비누를 하시든지 북마크를 만드시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가 왜 이 분야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겠죠. 중매를 하고 월급을 기본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이 업을 할 때 이 친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가겠다라고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통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밖에 나오면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하고 땡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루 매출이 4, 50만 원 돼야지 제가 이렇게 재료 빼고 뭐하고 제 인건비라도 나오지 않아요? 하고 여기 감질하든지 뭘 하든지 다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전부 다 거북목 돼가지고 막 웅크리고 있으니까 다 거북목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초기에 그 뒤에 뭐 승승장구하든 그는 본인들의 노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 단 한순간에 나와가지고 그 정도 가져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방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하고 다시 그 둘이서 할 때 또 1년, 그래서 2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공방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2년 동안 준비 안 하고 몇 개월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혀 또 달라요. 좀 특이해가지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이분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DIY 같은 그런 콘텐츠를 파는 물건이라고 개발하는 곳이에요. 이분도 이제 작가 생활을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틈새를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틈새를 공략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노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위주로 다니시면서 이분들한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전통 매듭하고 그다음에 규방공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체험을 할 때 저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직조, 전통 매듭, 업사이클링. 그래서 업사이클링이 하도 떠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2,500만원짜리 공모였는데 공모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당선은 됐다. 네,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화가 연락이 뭐라고 하냐면요, 쓰레기 가지고 하는데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해? 1,000원 책정돼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24차신가 진행을 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1,500만 원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념을 좀 못 쓰는 거 쓰게 만들려면은 뭐 다른 비용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짜투리 남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작은 소품을 만드는 것도 그거는 다시 안 나오잖아요. 하나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업사이클링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뭐 플라스틱 뭐 쓰다 남은 뭐 병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만 생각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업사이클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상품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품 개발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가 몸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노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남들 안 할 때 돈 있는 사람 있고 내가 노하우가 많고 뭐가 많은 사람들이, 정보력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 90살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들만의 특화된 노래방을 또 만드셔가지고 케어해줘가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된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전화통화를 못 해봤는데 되게 궁금해요. DIY를 해서 저희도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상품 DIY 키트를 개발을 할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렇게 공방 창업하는 책들이 되게 후공에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읽어봐도 많이 도움이 됐고, 이번 강의하는데도 많이 기반이 됐던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바느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 비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고, 공방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지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아이템이나 또 판매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게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다가 팔 건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량 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스케일함을 표현한 게 좋았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돈이 안 되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돈 하면 상품이 제대로 안 나와요. 상품 개발이 하고 난 다음에는 돈 욕심을 버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품을 개발할 때, 원단을 선택을 할 때, 먹거리를 할 때, 원재료에 대한 거에서 아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만드신 분들은 가격 책정도 잘 안 돼요. 내가 도대체 이걸 했는데 내가 개발할 때부터 돈 벌면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고 뭔가가 딱 이거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먼 미래를 보고 자신의 캐릭터와 확실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수공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공예 창업이 사실 쉽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시고, 구찌라든지 루비통 같은 경우에도 공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대기업이 되놓으니까 100몇 년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수공예에서 지금 구두방 아저씨들 막 구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명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오늘 내일 1년, 2년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내가 계속 있어. 결혼하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거를 마인드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아이템이 나은 건 아닌지 찾아보세요. 유사한 아이템이 있다면 확실한 차별 요소가 필요하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싸웠다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인 것 같아요. 다 내가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건 진짜 배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 이렇게 누르면 탁 열리잖아요. 그거 어디서 개발할게요? 하시네요. 난 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6.25 때 그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던 군인들 있잖아요. 해외 군인들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아무나 쓰게 그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깝겠다. 그 돈 한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실한 차별 요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보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자기 강아지가 막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뒤로 걔를 캐릭터를 하나 에다가 걔를 막 박아놓대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관련된 그 물품에다가 이제 그 캐릭터를 계속 그걸 집어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선생님이 그냥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뭘 내가 할 줄 모르고 브랜드를 말고 스케치 못하면은 그게 드로잉 한 거 같아요. 그거는 드로잉 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드로잉화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좀 고민해보시고 뭔가가 하고 싶다는 노력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수공예를 좋아하겠습니까? 시대가 발전할수록 좀 약간 인간적인 것들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다 아시네요.
왜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거 하실 때 왜 하게 되셨어요? 취미로다가 자격증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패션 쪽 같이 연계를 해서 좋다 차별화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쪽에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성공을 하려면은 만들어진 데서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게 되면 성공하는 확률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입소문이거든요. 입소문. 그거를 자꾸 맨 처음에 돈이 안 돼서요. 누구한테 선물해줬는데,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이 애기 이렇게 한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마음은 그거였어요. 아들내미 장가가가지고 애 놀라면 아직 어린 것 같고, 뭐 선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우리 친구 아들내미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빨리 낳은 거예요. 조카가 애를 낳은 거. 저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이, 제가 요즘에 별명이 삼신하네거든요. 저하고 교육만, 프로그램만 같이 하면은 저도 다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든지. 키워놓고 나면 결혼하고 가버리고, 키워놓고 나면 임신해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저하고 프로그램을 했다가 이제 애기를 오래 낳았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게 아닌데 갑자기 제가 없대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좀 싸게 또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들은 이게 한복이 그냥 기본 애기들 한복도 그냥 일반 한복이 계량 한복이니까 그런 한복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가격대를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그게 억수로 크게 비싼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하나 보태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이분이 한복만, 아동 한복만 디자이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이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내가 2번밖에 없댔는데 그 원단으로 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마켓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가지고요. 근데 다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랬듯이 거기 부분들을 내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선생님이 애기 옷 그거 하면서 엄마하고 딸하고의 그 옷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뭔가 서로 이제 엮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저도 여러 가지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은 목공예도 하고, 한지공예도 하고, 또 가죽공예도 하고, 캔들도 만들고, 비지공예도 하고, 금속공예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딱 물어봤을 때 저는 금속공예 작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걸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된 거를 하나를 꼭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는 그 캔들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젤 캔들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다든지 뭔가가 자기만의 뭔가가 딱 하나 있고 난 다음에 그 부수적인 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아까 간 상대소를 하는데 거기 매출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출이 안 주고 나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첫 사업이라서 입점하는 작가분들한테 들어오시는 작가분들한테 비용을 하나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거 전부 다 저희 조합에서 다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바생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저희가 쉰대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달라요. 알바생의 마음과 직접 하시는 분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6, 7만 원 할까 말까인데 저는 한 3, 40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종목만 아니고 저는 그림도 그리고 5종류인가 6종류를 체험을요. 같은 자리에서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거든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왜 그래요? 캔들 그날 하루는 캔들 하시는 분 앉아있고 외국인 2분 와가지고 강한대교 그림 그리시냐고 앉아있고 또 한 분은 뭐더라? 이분도 있고 한 5-6가지를 했어요. 없어가지고 저 혼자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드니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이 장소의 공간을 저희는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배워가지고 그거를 뭔가가 집중해서 여기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은 정작 다 놓쳐버려요. 아무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된 내가 작업을 하실 진짜 지켜나가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안 될 때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자격증 있잖아요. 막 2, 3주 만에 뭐 따고 하는 자격증들 따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다 죽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맛보기를 해가지고 그냥 진짜 맛보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판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10분만 쉬고 바로 들어가.